일반적으로 어휘 문제는 밑줄 앞뒤에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으로 오답 체크가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야. 안 그런 경우는 전체 글의 소재 주제를 보는 건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게 나왔어. 자, 봐. It's most fundamental,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사실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실전 독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라고. 자, 상대적인 어떤 밝기의 어떤 상대성들은 identify, visual contrast, 어떤 시각적인 어떤 대조를 여기서 identify가 뭐냐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사회과학적인 글에서 그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라고. 자,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밝기의 어떤 상대성, 상대적인 밝기라고 해도 좋고 꼭 형용사 명사를 우리말로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밝기의 어떤 상대성은 시각적인 어떤 차이, 시각적인 어떤 대조를 파악하고 포착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리고 이 부분이 껄끄러운데 이 바위가 멋모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대조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했어. 사실 이 문장만 갖고 우리가 소재 주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 without contrast, 만약에 그러한 차이, 시각적인 어떤 대조가 없다면, 자, 우리의 어떤 시력, 시야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은 필드,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작동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 그치? 우리 뇌는 여기서는 아이덴티파이가 어렵지 않지? 확인할 수 없는데 as는 경계나 가장자리야. 경계나 가장자리나 형태를 포착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not은 부정의 반복이야. 어떤 깊이라든지 거리, 상대적인 어떤 거리감도 인식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밝고 어두운 것의 어떤 경계, 그런 어떤 빛의 어떤 상대적인 밝기의 차이들이 우리가 어떤 공간감이나 어떤 거리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자, 더비더비가 나왔어. 뭐 여기까지 이어지네.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지. 만약에 이러한 어떤 대비, 자, 어떤 색깔상의 어떤 시야적인 어떤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세부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들이 약해질 것이고, 또한 우리는 뭐를, 주변 환경을 내비게이트는 항해하고 개척하다라고 하면 되지, 헤쳐나가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에서 크게 문제가 안 돼. 그치? 그러면서 자, 아이디얼, 이상적인 어떤 시각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이때 도우즈가 비교의 대상이야. 비교의 대상이야. 여기서 도우즈가 받고 있는 게 뭐야? 컨디션지를 받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의 대상을 받을 때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해. 대세용법 중에 왜 이 자꾸만 떠? 데러브, 도우즈 어브,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거를 받아 넘길 때 이제 많이 쓰는데, 사실은 어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관계사절의 한정을 받을 때도 대신에 도우즈를 쓰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도우즈가 있는 거지. 자, 이상적인 어떤 시각적인 어떤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러면서 웨어리 받고 있는 거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황이나 어떤 시츄에이션 같은 건 나타날 때 웨어를 쓰는 거야. 이상적인 어떤 시각적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컨트라스트. 자, 상대적인 어떤 밝기의 어떤 대조가 가장 쉽게 포착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계속 이어지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라이트 소스, 빛의 원천이 되는 광원이라고 하자고. 광원은 아주 강해서 심지어 캐스트,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identify는 정의 내려진다라고 할 필요 없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림자까지 만드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밝고 어두운 것의 차이가 명암에 의한 대조가 분명한 곳이란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쉽게 포착하는 것, 긍정적인 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어 들어가는 거지. 자, 그 유명한 누가 나왔어? 이 팔로우즈 대신 나왔어.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팔로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어가 시간적으로 나중에
목적어가 시간적으로 먼저야. 그래서 우리가 뭐 조심해? be followed by가 되면 사실은 여기에 누가 있어? T1이 있고 여기 T2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은 followed by야. followed by가 T1 다음에 T2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뭐 그리고 나서라고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it follows 대시 있어. 왜 자꾸만 이게 설정에서 쟤를 멈춰버려야 되는데 맨날 까먹어.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야. 그럼 얘가 뭐야? T2야. 둘 다다. 그러니까 얘도 뭐야? 그리고 나서 뭐뭐 하다가 되지.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following이 이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얘가 얘를 꾸며주는 분사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ollowing years. 그럼 following year 하면 그 다음 해가 돼. 이게 되는지 아니면 following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얘가 독립적으로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 있어. 이때 following은 after야 또. 요 두 개 구별이 오히려 더 실전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오케이? 응? 요 단어는 뒷부분에 나와. 이게 following이 나오는데 얘가 분사인지 아니면 전치사인지 우리가 품사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응? 요거는 이제 선생님 설명하고 난 다음에 꽤 나오는 빈도가 높아졌어.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는 학교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지 뭐. 봐.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상적인 어떤 시각적 조건은 아마도 likely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positive 긍정적인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했어. 이거는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거지. 여태까지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감정에도 시각적인 대비가 명백한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시각적인 대비가 극명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아열대 지방일 거 아니야. 피서지 같은 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건가? 어쨌든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 부분 해석이 제대로 되나 봐. 종종 우리가 이제 척도를 얘기할 때도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봐. 스펙트럼은 자 1점 척도에서 10점 만점까지 이렇게 쭉 나누는 거 스펙트럼 그런 거야. At opposite end, safe and dangerous spectrum. 그러면 이상적인 것과 이상적이지 않은 두 가지 안전하거나 위험한 어떤 것들을 빛의 조명에 따라서 쭉 스펙트럼을 만들어. 그러면 양극단을 opposite end라고 하는 거야. 양극단에는 가장 secure visual condition, 자, 그 양극단에 가장 안전한 어떤 시각적인 조건은 역시 또 비교의 대상이 나오지. 자, 어떤 상대적인 어떤 밝기에 광범위한 어떤 상대적인 밝기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대비가 no longer 더 이상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어. 얘는 말 그대로 이 문장이 해석이 되는지를 물어본 거야. 이해돼?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양극단, 안전하고 위험한 어떤 스펙트럼을 안전한 척도 안전한 것이 10인 거가 있고, 자, 안전한 것이 거의 제로라면 그건 데인저러스가 10이 되겠지. 그런 극단적인 양 척도에서 가장 자 안전한 어떤 시각적인 조건은 자 상대적인 어떤 빛의 밝기에 광범위한 것들이 제공하는 어떤 대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그럼 여기 안전한 곳이야? 약간 이상하지. 다행히도 여기 이것만 갖고 시험 문제를 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곧장 뭐가 나오냐면 complete darkness. 자, 완전히 어둠만 존재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은색만 존재하는 거야.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어떤 경계가 존재하지 않아. 쉽게 얘기하면 컨트라스트도 없고 그다음에 뭐야? 빛의 밝기도 거의 없어. 즉
언더그라운드 케이브, 지하에 있는 어떤 동굴이나 완전히 밝은 곳만 존재해. 자, 폭풍우가 몰아칠 때 화이트아웃, 흰색이어서 아무것도 형체가 구별되지 않아. 자, 이 두 곳은 시큐어, 안전한 것이야, 불안전한 거야? 불안전한 거지. 위험한 곳이겠지. 곧장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휘 묻는 문제는 밑줄 앞뒤에 단서가 주게 돼 있다고. 응? 자, 그런 경우는 특히나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으니까 시큐어의 반대말이 보이지? 이러한 극단적인 밝기나, 이때 밝기라고 얘기했는데 어둠도 밝기라고 표현이 되는 거야. 왜? 이때 밝기는 뭐야? 밝기가 아예 제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밝기의 이러한 극단적인 어떤 조건에서는 세부적인 것들이 지워져 버리고 내비게이션,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그런 항해 같은 것들은 위험한 것이 돼버려. 여기까지 꾸며주고 arouse라는 단어 챙겨놔야 돼. 불러일으키다는 뜻이지. 그치? 자, 이러한 어떤 조건들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적 반응도 뭐를? 아까 여기 포지티브의 반대말 네거티브지. 부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빛의 밝기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어떤 정보도 되지만 인간의 감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측면의 것들을 다룬 거리지. 응? 소재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 참신한 소재 유지했고 출제 기법은 기존의 어떤 출제 기법을 썼다는 거 염두에 두면 돼. 응?